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종목은 수익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도 비가 오고 네. 시장에도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네, 요즘 네. 뭐 주말 되면은 뭐 약속이 나는 듯이 비가 오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저도 그렇고 조금 차분해지는 꿀꿀했는데. 것 같아요. 예. 네. 자, 주식시장 오늘도 제가 지금 그 방송 들어오면서 좀 비가 오는데 예. 주식시장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클수록 그 결과가 그렇게 내 기대감보다 좋게 나오지 않으면 더더욱더 실망도 큰 법인데 예. 자, 지금 우리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 감소와 그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혜로 지금 IT 관련주들, 나스닥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지금 또 나스닥이 2% 넘게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월요일 초반, 월요일 시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었지만 현재는 양시장 모두 약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금요일 날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좋았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참 네. 아쉬운 게 네. 미국 뉴욕 증시가 좋을 때 네. 우리는 그 흐름은 잘 못 따라가고 네. 안 좋을 때만 그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거든요. 아, 네. 예. 그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물론 뭐 경제 캐파 부분이나 이런 거는 결국 뭐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관하지만 증시 자체는 아직은 신흥국 시장으로 편입이 돼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변동성도 크고 또 호재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이 IT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특정 섹터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증시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나스닥을 본떠서 만든 것이 코스닥입니다만 지금 나스닥은 그 안에 기술주들 굉장히 우량한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코스닥은 네, 뭐 I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코스닥에 또 상장이 돼 있지는 않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코스닥은 개인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가 좀 안 좋다면 네. 또 다른 어떤 그 증시보다 하락세가 좀 강하고 반대로 개인들의 수급이 또 좋아진다면 또 그만큼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네. 그 다음에 꼭 해가 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심리를 또 굳건히 다지고 멘탈을 잘 잡고 이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저희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비만 예. 올 수는 없죠. 그럼요. 네. 해뜰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또 씩씩하게 오늘 장 또 이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앞서서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던 게 사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참 네.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배터리, 반도체, 네. 백신, 북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네.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은 우리가 그 모멘텀을 받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CMO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소멸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는 조정이 깊고요.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가는 기업이죠.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바로 지금 오늘 나온 재료인데요. 바로 EU에서 GMP 인증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일부 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남은 거는 남북경협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경협이요. 예. 네, 그동안 그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남북경협주는 사실상 시대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본격적으로 그 직후부터 남북경협주들이 상승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직전의 가격대까지 대부분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지금은 그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이 거품이 다 지금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오히려 요즘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 그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상회담이란 재료를 가지고 네. 움직인 건 지난주부터 남북 경협이 좀 두드러졌어요. 그렇죠. 남북로 가스관 같은 경우에 물론 철강주, 네, 같이 철강석 이슈도 묶여 있지만.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남북 경협 안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던 찰나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CMO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개별 모멘텀으로 벌써 작년부터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예. 남북 경협주는 작년 대상승장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호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백신,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를 했었던 대북 스탠스. 예, 대북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예. 자, 일단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나 이슈가 크게 그 과거에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다뤄졌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이즈 마케팅, 선거 때도 오바마와 반대 포지션으로 오바마 정부 때 북한을 이렇게 그냥 놔뒀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까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런 그 공약을 계속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났었죠. 예, 예. 그 이유도 바로 어떤 그 트럼프 본인의 또 목적이 개인 목적도 확실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 상승과 이런 목적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고. 좀 쇼맨십 플레이를 많이 하던 전 그렇죠. 대통령이었죠. 네, 예. 어떤 세계 평화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부터 원래는 그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카지노 리조트를 짓는다고 해서 한번 파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트럼프 쇼로 인지도를 올리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이런 그 쇼맨십에 굉장히 능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과거 이제 대통령 시절에도 어떤 북한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걸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 때부터 그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북한을. 그래서 대화나 이런 것도 잘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인권 문제나 이런 것만 다루지 북한을 직접 만나는 같이 정상국가를 취급을 해줘서 같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잘 하진 않는데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미국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는 그래도 정상회담도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 거의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정부 대통령 때 했었던 북한 제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고용 창출 이런 걸 하려면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제조업으로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제조업,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75억 달러 투자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하나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는 경협주 네, 안에서 경협주 안에서 뽑아오신 한번 골라볼게요. 건가요? 예,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로템. 먼저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는 제가 좀 우량주 위주로 들고 온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이제 경협이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 경협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부터 경협 분위기가 흘러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현대로템도 그 시점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협 얘기가 나오면 갈 수 있다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양념이 또 붙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추가 모멘텀이. 자, 현대로템은 그냥 기본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2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의 SOC 사업,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도시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뭐 지금 동탄이나 이번에도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다산 신도시 그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일산 또 그 파주, 김포 이쪽으로 지금 그 인구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쪽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청약으로 굉장히 핫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정부의 그 정책 자체가 이번에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전매 제한이 5년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10년인가, 그리고 거주 요건이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바로 매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신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출근과 퇴근 자체가 거의 4시간 이상 되는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 SOC는 지금 그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또 그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지분을 매입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인프라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거고, 자동차를 뭐 도로를 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철도 그리고 지하철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은 SOC 관련주로 일단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현대로템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사업으로 수소 스테이션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자체가 수소 스테이션, 우리가 지금 넥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단일 판매량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넥소 수소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 그리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상암 쪽. 그래서 이거를 충전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식 자체가 지금 수소는 한번 뭐 수소 스테이션이 폭발을 한다면 그 일대가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거를 잘 들어오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뭐 주유소처럼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드시 대기업이 좀 끼워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대로템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린 뉴딜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 관련주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방산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실적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또 우주랑 같이 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 이런 그 기본적인 여기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남북경협까지, 그러니까 이 모멘텀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남북경협까지 한번 얽히면 같이 좀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현대로템, SOC, 철도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본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또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재료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또 남북경협에 방산이라는 재료까지 더해지면은 아주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길게 볼 거기 때문에. 자, 한번 현대로템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자,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가 1월 4일 그리고 1월 5일 날 단기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약 5개월 가까이 주가 옆으로 박스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현대로템은 이미 남북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프리미엄은 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남북경협이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입니다. 그때 뭐 이제 그 축구, 그 운동선수들, 운동팀 단일화하면서 이때부터 분위기가 불었었는데, 2018년이죠. 자, 이때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4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 스타트했던 가격이 바로 2만 원대 가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이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다 빠져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경협 관련해서 내용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남북경협은. 하지만 남북경협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바닥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는 뭐 매수가는 일단은 23,300원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살짝 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다른 거 다 빼도 실적 하나만으로도 지금 확실히 좀 저점이고, 네.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가격 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본업뿐만 아니라 또 네.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성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지금 추가 모멘텀이 확실히 좀 있고, 예. 그리고 또 재료가 확실히 좀 있고, 실적까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뭐 히든 종목이나 공략이나 네. 모멘텀이 되게 많은 그렇죠. 기업들을 잘 갖고 오셨네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이거 얘기하면 다 아실 건데, 그냥 볼게요. 네네. 지금 이 종목은 구동양물산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제조 판매 기업으로서 지금 그 농기계를 판매한다, 트랙터를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0%나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바로 북미 시장의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농기계를 북미로 수출하는 네, 미국에 건가요? 수출하는 예,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예, 예. 그래서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추가로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서현, 그리고 서현 탄메탈, 덕성 같은 지금 그 서울대 동문 관련주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게 바로 파평윤시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 그런 종목들은 좀 다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운정재단 관련 후속주 이걸로 이제 묶여 있거든요. 오늘 네. 사실 정치 테마주도 네. 꽤나 잘 가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 모멘텀도 엮여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종목 바로 TY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바로 동양물산에서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변경이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시장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조금 알기 쉽게 아예 그냥 사명까지 변경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뭐 대동공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TYM도 있는데 사실 농기계 관련주는 우리가 또 그 남북경협주로 묶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곡물 가격 상승 맞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곡물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온난화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농업혁명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도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TYM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업 쪽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내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모내기 철이었죠. 그리고 또 수확을 하거나 할 때 이 자율주행 그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네.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이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모내기하고 씨를 뿌릴 때 드론으로 이렇게 뿌리는 장면들이 연출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그 계에선 센세이션이다 이런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와 그러니까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제 미국 가보셨어요, 혹시? 야, 미국 가봤죠. 거기 가면 예. 그 도로를 가면 우리나라 논과 밭이랑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상대가 안 되는데 왜냐면 가도 끝도 없는 맞아요. 정말. 과일이나 과수원이나 이 농업 쪽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여기를 사람이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관련주로 이 TIM, 동양물산 같은 트랙터나 농기계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혼자서 기계가 알아서 다 케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범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직접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바로 TYM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현재 뭐 관련주들 묶여서 예를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튀었는데 이 운정재단 관련주는 아직은 얘기는 나오는데 본격적인 그 테마로 묶이진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파평유씨 집성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사실 네. 뭐 이런 얘기를 파평유씨 이런 얘기 좀 하기가 좀 그래요. 네네. 근데 어찌 됐건 뭐 애니능률이나 웅진싱크빅이나 펜엔터 같은 경우에도 전부 파평유씨 관련주로 몇백 프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은 당연히 드려야 돼서 참고용으로, 예.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가격은요? 네, 그래서 TYM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제가 매수가는 현재가 1,750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9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네, 예, 우선은 목표가. 단기로 튀면은 단기 트레이딩이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스윙으로 끌고 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변동성 없이 매집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TYM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네, 한번 많은 볼게요. 분들이 또 왔습니다. 자, 미투온 한번 볼게요. 미투온 20%에 7,044원 보겠습니다. 예, 7,044원. 네, 미투온 미투온 20% 보겠습니다. 비중 네.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풀팟 홀더비라는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번에 미투젠이 자회사가 상장을 했죠. 홍콩 법인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한 게임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피망, 여러 가지 웹보드 게임이 있지만 소셜 카지노 게임은 아직은 허가가 안 나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데 외국에서 지금 서비스하는 기업이 뭐 W게임즈나 아니면은 미투온 자회사 미투젠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웹보드 게임 관련주들은 이번에 네오이즈도 피망 서비스하는데 네오이즈 급등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게임 자체가 대박은 없어요. 왜냐면 카드나 포커나 이런 쪽은 대박은 없지만 한번 인지도가 쌓이면 정말 꾸준하게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카지노를 못 간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투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7,500원 잡고요. 무조건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미투온 홀딩 의견 나왔고요. 글로벌 소셜 카지노 업체인데 가상자산을 활용한 성장 기대감까지 재평가 받고 있다. 이런 호평도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이언트 스텝 한번 볼게요.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 20%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예. 자이언트 스텝은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도 정말 문의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장 직후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묶이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을 따라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장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 오늘도 마이너스 3% 이상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장 직후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기대감과 꿈과 희망으로 그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 기업 내용은 당연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좀 좋아져야 그만큼 뭐 모멘텀이나 메타버스든 뭐든 그런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고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는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에서 터치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장의 수급, 심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반등 시 제가 봤을 때 55,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마지막으로 이창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